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고품격 종목 상담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상쾌한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월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강무 전문가님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자, 이강무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 외출이 좀 어려울 테지만 비 때문에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가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지만은 덕분에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기대차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장 초반은 조금 놀랐겠지만은 좀 장중을 흘러가면서는 좀 건강하게 시세를 좀 믿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맑은 날이 물론 좋죠. 맑은 날이 또 좋은데 또 비가 오면 또 앞서서 이강무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황사도 없어지고 미세먼지도 또 한꺼풀 꺾이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한 가지 나쁜 일이 있고. 자, 지금 오늘 시장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는 큰 낙폭으로 시장이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 낙폭 자체를 아이고 빠져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다시 나에게는 정말 좋은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 후자의 선택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분위기 자체는 바로 금리 인하 통화량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긍정적인 여건으로 바라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미국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빠졌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키워드도 바로 실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적 언제부터 발표하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남겨두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현재 2138.06포인트 나타내면서 0.25%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자, 외국인이 292억 원의 매수세, 기관이 140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이 9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줄기차게 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수는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들은 오늘 수동적인 포지션으로 방어하는데 역할을 두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오늘 1.38%로 약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현대차, 환율의 영향이겠죠. 0.2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1.5%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만이 오늘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요, 오늘 또 올랐네요. 395만 2천원 찍으면서 4만 2천원이 또 올랐습니다. 1.07%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자, 27만 6,500원으로 오늘 1,500원이 올랐죠. 0.5%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오늘 이 업종 한번 봐야겠죠. 증권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대우증권이 2.9%대 약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SK증권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그리고 골든브릿지증권 2.15%, 그리고 KTB투자증권도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증권주 왜 이렇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가파르게 시장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난 뒤 현재 포인트에서는 조정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증권주도 이미 지금 이 시장에서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급등이 있으면 항상 급락이 있습니다. 또다시 급락이 있다면 당연히 또다시 급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특징
종목 가기 전에 특징 업종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환율이 1090원대 밑으로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1080원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현대위아,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까지 오늘 대부분 다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환율에 대한 영향이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조금 우려 섞인 발언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크게 부응을 하기 위한 환율 밴드는 1150원에서 1130원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LG화학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만 4,500원으로 오늘 4.97%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면서 지금 LG화학이 거의 화학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이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자, 13만 8,500원, 오늘 5,000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로 3.48%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바로 기저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당연히 4분기에 비해서는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은 아직까지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 4분기에는 성적표 그 가를 맞았는데 이번에 약 맞는다고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 판단입니다. 그렇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은 자, 옆에 계신 이광무 전문가님이 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와 동일하게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 때는 선 조정 출발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703포인트대를 유지해주면서 그래도 700포인트를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때는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혹은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선 조정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수 반등과 함께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700포인트 위에 있기 때문에요. 지수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종목군들의 특징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중국에 대한 훈풍이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에 대한 선전이 호재가 되면서 오늘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혹은 의류 종목군들에 대해서 큰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뿐만 아니라 제로투세븐 그 밖에 섬유 의복 종목군들이 시장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종목군들 이야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스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호재가 되면서 시장 반응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 하여금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나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개별적인 호재가 전체적인 업종과 종목군들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700포인트를 유지해주는 지수 포인트라면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셔도 좋을 시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선 조정 출발했던 것이 지금은 좀 더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뉴스로 해석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후반대까지 이 중국에 대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 뉴스를 끝까지 기대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종목 대응에서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양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좀 짧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간결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먹을 자리,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수할 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매수할 때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바로 활용 점정을 찍을 때, 바로 매도할 때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종이와 펜을 준비하신다면 더 좋은 선상클럽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마디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그리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걱정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그 걱정 저와 그리고 옆에 있는 이강무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CJ CGV. 자,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514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 노라는 노 지금 사지 마세요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참, 자, 장기 보유 말 그대로 장기로 들고 가겠다 하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가에 사야 된다는 게 일단 우선적인 판단이 돼야 돼요. 자, 장기 보유를 하는데 웃긴 거는 뭐냐면 제가 종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신고가에서 장기 보유를 한다고 들어가십니다. 자, 웃기죠? 자, 장기 보유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싼 가격에 사면 더 좋은 건데, 해필이면 꼭 고가군역에 또 그리고 신고가를 넘어갈 때 우리는 장기 보유를 생각하면서 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주식의 수익이 안 나는 소리가 듣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CJ CGV 한번 같이 볼게요. 자, CJ CGV가요, 지금 바닥권에서 얼마가 올랐냐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3만원대에서 지금 올라왔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1차적인 상승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요 자리, 바로 55,000원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뽑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자, 생각을 한번 여기서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CJ CGV 물론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의 영화 산업 자체, 그리고 극장 산업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계약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한국의 영화 산업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단기간에 또다시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자리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 자체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년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이 CJ CGV가 73,000원 이상으로 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이 주가가 차라리 빠지는 곳이었다면, 이렇게 빠지는 곳에서 45,000원대였다면, 이상로 전문가님, 이 주가가 6개월 뒤에 올라가 있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저는 장기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와 있고 시세가 분출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군이라도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가격선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종목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단기적인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절대로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자, 릴렉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조금 더 깔아앉으시고 지금 다급한 종목 자체, 다급하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조금만 누그러뜨린다면 좀 더 좋은 종목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실 거예요. 자, 조금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셔가지고요. 좋은 종목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종목은 사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음 종목은요. 자, 일진 다이아. 자, 매수해도 될까요? 996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2, 1. 네, 제 의견은 이제 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일진 다이아,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시세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차트적인 관심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큰 거리가 예상되는 종목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뒷금까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야말로 단기적부터 수익을 끌고 가셔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5% 때문에 접근하시기보다는요, 뭐 큰 뒷그램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하는 종목군들로 선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일진 다이아 종목군들을 조금은 이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은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작기계라든지 다른 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 종목군들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이끌어내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업종의 순환매를 좀 비유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섹터들이 뭐 화학이라든지 뭐 그리고 증권, 건설, 이와 같은 선두그룹이 있었다라면 후발주로 해서 은행이라든지 뭐 산업재 종목군들, 철강, 기계까지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산업재 관련해서 일진다이아도 같은 업종의 한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인 트렌드인 관점을 유효하나 앞으로 이 종목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기가 좀 더 회복세를 경험하고 난 다음 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서 이 종목을 잡아보시기보다는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최선호제가 될 수 있는, 최선호 업종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시선을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조금 무거운 산업에 대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진다이아에서 지금 단기적인 차트가 좋아서 들어가기보다는 큰 시장에 대한 업황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차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켜야 되는 라인 때 주가 흐름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시간에서 이런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매력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을 지금 찾기보다는요, 큰 시장에 대한 다음 업황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결정하자 이야기 드렸고,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지켜야 된다라면은 뭐 7,500원, 7,600원 선이 가장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 대한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요, 장기적인 측면 안에서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강무 전문가님이 네. 그 급등주를 좀 잘 찾아내시잖아요. 네. 그 급등주를 찾아내는 팁. 팁 좀 일단은 가르쳐주세요. 개념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릴게요. 예.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이 눈에 보이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다음 사람을 두도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내가 먼저 사서 급등을 시켜야 되는 얘기죠. 예, 일단 특별한 노하우는 저를 계속 보셔야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라는 말밖에 안 되네요. 맞죠? 앞으로 이제 차츰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야기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 받을 수 있는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패러다임을 좀 보신다면 충분히 내가 먼저 사서 급등을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급등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재료 매매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트렌드적인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 자체를 좀 캐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또 이강무 전문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능력자적인 부분을 많이 보이시는 거고,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 그림만 봐서는 항상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공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선상클럽을 시청하는 거겠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NHN 엔터테인먼트. 자, 이름 기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4111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yes. 저는 파세요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게 참 이런 이게 또 나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악의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직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려드릴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줄곧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뭐 짧게 했다면 또 짧게 했는 거고, 길게 했다면 저도 상당한 시간을 주식을 투자를 해 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주식을 조금 투자를 해오면서 대부분이 이제 기업의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재료, 차트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 나는 종목군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이사에 대한 도덕성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이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 자, 한번 같이 보면 부채율과 유보율이 나타나 있어요. 부채율과 유보율이 나타나 있는데 자, 유보율이요. 지금 13,169%예요. 그 부채가 22%, 16% 이래요. 야, 이게 거의 뭐 무부채 기업입니다. 야, 이게 회사 잉여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운 산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바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작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고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임원이었다면 이 유보율을 이용해서 좀 더 사업에 대한 좀 더 다변화를 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했다. 그것도 일반 공모로. 자, 그 말은 위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을 끌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투자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다른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조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오르고 오늘 빠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갔을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기업. 예전에 그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도 이수만 회장이 그만큼 뭐 예전에 뭐 지금 돼서는 뭐 안티도 많지만 사실상 그만큼 기업을 키우고자 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NH 엔터테인먼트 물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투자에 좀 더 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컴즈 매도해도 될까요? 772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지금도 보유해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해도 될까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이 아닌가라고 짐작해보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갤럭시아 컴즈가 어느 정도 시세를 크게 키우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주가 횡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갤럭시아 컴즈가 최근에 효성가와 LG가에 대한 등에 힘없고 공동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하여금 시장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갤럭시아 컴즈는 기존의 이 LG와 그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실 건강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공동 참여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다각화했던 사업들이 모두 다 또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갤럭시아 컴즈, 저도 이 종목을 이 월 초에 유심히 지켜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연말 때부터 이 연초 때 가장 크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었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전자결제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안에서도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자사업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본호 회장과 효성가에 대한 지분 투자가 좀 더 긍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더 들고 가셔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뭐 전자결제 관련해서 KC 이니시스와 KC 모빌리언스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이 기업에 대한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4월 말이라든가 이 올 상반기 동안의 신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 속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점이 얼마나 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크게 매수가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면요. 지금 좀 더 보유하셔갖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올라왔었던 8,900원에 대한 지지 라인도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터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목표가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다음 종목은요, 보겠습니다. 자, 키스트. 자, 매도해도 될까요? 99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파세요. 이제는. 예. 자, 그래요. 자, 앞자리 2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파실 때 됐죠. 사실. 자, 지금 요 종목,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의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2,400, 2,500원대. 이 가격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거는 앞자리가 2번 바뀝니다. 그래서 2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4,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4,000원 이상에서 단기적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지금 드라마가 또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인 정리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2차적인 상승을 보려면 이 드라마가 나올 거라는 거, 프로듀서라는 드라마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그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드라마가 정말 흥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는 후행성적인, 바로 사실적인 판단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기대감에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벌써 2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4,000원 이상에는 저는 일단은 1차적인 매도 사인을 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봐야 되는 것은 드라마의 흥행 요소가 어떻게 자리가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판단하기 쉬운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2,400원, 2,600원이 매수가였습니다. 그만큼 밑에서부터 제가 추천드려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2배가 지금 앞자리가 2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익 실현을 하시고 또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이 키스트가 그 드라마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로 하시는 전략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음 종목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동성제약. 자, 이게 매도해도 될까요? 744 둘보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지금 시점이라면 충분히 차익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과 같은 날에서 시장에 대한 좀 하락 출발, 선 조정 출발을 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지수에 대해 흔들릴 때 가장 담아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실적주라든지 혹은 시장에 대한 주요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들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했지만 이 모멘텀을 해서 시장에 대한 올라왔지만 실상 지난해 매출액을 좀 지켜본다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자기 속에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시장 진출했던 부분 안에서 기대감이 되면서 올해부터 흑자전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군도 시장에서 많이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키워드로 하여금 큰 상승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실적 호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충분히 오늘장에 대한 중국에 대한 뉴스를 함께 얻어왔기도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실적에 대한 호전의 부분들도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매출에 대한 증대가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동성제약의 지금 같은 시세를 보일 때에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챙겨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도 관점에서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해도 될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중에 있으시다라고 짐작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지난 고점대 가격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으나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 자리 관점으로 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2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난해 시장에 진출했던 부분들이 매출액 증대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지난 고점을 넘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이 동성제약 이외에도 중국에 대한 키워를 하여금 중국 시장 진출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부터는 그 똑같은 키워드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올라왔던 이야기로 하여금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종가지 가격대에 왔을 때는 차익 실현 자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시세 분출하는 그 네. 종목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 이게 보고 있으면 따라가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고. 네. 근데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사실, 맞죠? 일단은 매수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네. 방금 같이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매도를 또 차익 실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상클럽으로 연락을 주셔야죠. 강연에 가면 안 됩니까? 강연에 위치 있죠? 네, 이선호 전문가도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강연에 네. 없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번 주에 강연에 준비를 할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스케줄이 정확하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송에서 다 해결을 못 하신다 그러시면, 강연에도 오세요. 강연에 오셔가지고, 또 얘기도 나눠보시고, 강연에 오셔서 또 그냥 가시는 분들, 제일 허무하신 분들입니다.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인사라도 한마디 나누시고, 그렇게 좀 더 수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건으로 도모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준비가 또 돼 있다고 하는데, 다음 종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CJ ENM이죠. 매도해도 될까요? 758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팔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식이 참 오묘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다르죠. 앞서서 CJV는 어때요?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장기 투자를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CJ ENM은 어떻습니까? 왠지 못 들어볼 것 같아요.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매도에 대한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CJ ENM이 12월 달에 그 소개를 처음 해드릴 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33,000원, 34,000원이었어요. 자, 이 자리 자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나요? 바로 투매 과정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하는 손바뀜에 대한 흔적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투매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1차적인 투매가 이루어지고, 2차적인 투매가 또다시 이루어지고, 3차적인 투매가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자리들이 상당히 강력한 투매 자리였다는 거죠. 자, 변곡점이죠. 자, 한 개씩 이어볼게요. 자, 딱 여기에 한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자리고, 맞죠? 자, 그 투매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맞죠? 자, 고가 권역에서는 꾸준한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저가 권역으로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매도세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하는데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한다? 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있나? 자, 기관이 왜 주식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럼 외국인은 왜 주식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예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주식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기관은 지금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이해를 못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 자체는 기관에 의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자, 기관이 팔고 있나요?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는 좀 더 보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2의 한진 같은 종목이 또다시 될 수 있습니다. 더블 이상 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왼쪽에 꼭지가 지금 68,700원을 형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65,000원까지는 홀딩 하시고요. 자, 거기에 익절가를 조금 잡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익절가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자리죠. 자, 51,000원 자리까지는, 행여나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팔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자, 저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전화가 왔다는데요. 네.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NF요. DNF. 이 종목은 얼마큼 갖고 계세요? 21,950원에 10%인데요. 네. 손절가, 매도가 얼마 잡고, 목표가 얼마 잡고 가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우선 이 종목은 지난해 꾸준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느 가격대에서는 지지선을 안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졌던 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DNF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후공정 업종까지 모두 다 시세를 크게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함께 납품하고 있는 고객사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지수라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가격 변동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가 흘러가야지만 이 부분들을 좀 등에 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지금 가격대가 사실은 크게 매수하신 가격대와 큰 변동이 없어요. 이 종목을 꼭 오랫동안 들고 가셔야 되나요? 네, 여보세요? 네네. 얼마 동안 들고 가실 생각이세요? 기간은 상관없는데, 네. 만약에 이게 못 오르면 손절도 해야 되죠. 저는 굳이 손실을 보면서 이 종목을 정리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가격대 올라오면은 다른 업종이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매도가를 네. 얼마 잡고 가면 될까요? 우선은 이 반도체 시장이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는. 하반기 때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지금 가격대가 지난해 이제 반도체 시장이 올랐을 때 기조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DNF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면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면 이 네. 시점에서 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추가 매수보다는요,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보다 더 수익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점권에서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보셨다라면은, 지금도 꾸준하게 지고 갈 때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격대 안에서 주가, 시장과 함께, 업황과 함께 횡보권을 보인다. 저라면요, 지금 자리에서 잡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시장이 돌아섰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이 그리고 시점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 보시기 좀 바라겠고, 올라온다면 지금은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22,000원 선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자리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굳이 비중을 늘리지는 마세요. 예, 좀 더 비중 늘리는 데는 좀 조심하시고, 22,000원 올라왔었을 때는 차익 실현 하셨다가 다른 업종군들, 좀 더 시세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업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 하반기 때 반도체 종목군들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수고하세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끊는 소리까지. 이게 라이브라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지금 오전 몇 시입니까, 지금? 자, 10시 38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저희들은 열려 있습니다. 이 1시간, 내 몸을 불살라서, 그리고 이강무 전문가님 몸을 불살라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저희 노하우를 원 없이 다 받아들이셔서 더 좋은 수익을 꼭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기업은행 14,800원에 20% 사놨는데, 이제 저는 너무 작업 빠져가지고, 예. 하나 놀러가서 더 가지고 보조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지금 정도로서 네.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수익 봤다가 또다시 빠졌다가 지금 또다시 수익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예, 수입은 이제 산 가격까지 도달했죠. 그래, 지금까지는 이제 손해를 꾸준히 보고 계셨고요. 예. 그래요. 추천받으셔서 사셨네요?
아닙니다. 출전반에 그때 한방 18,000원 몇까지 갈 그 무릎에 예. 그래가지고 다시 좀 빠지는 바람에 막 은행 중에 그때 모두 추천을 해서더라고. 그래서 그때 사놨더니 한 배상까지 또 받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그거 네. 다 들어와가지고 가져가느냐 안 가느냐 파느냐 그래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네. 기업은행의 그 주가를 가장 올렸던 주인은 바로 이제 송혜 선생님이죠, 사실. 송혜 선생님이 이제 광고 모델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9,000% 가깝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기업은행의 자체가 사실상 이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대히트를 네. 쳤죠, 사실. 히트를 치면서 영업이익이나 당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으로 18,350원까지 가파르게 이어져 왔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그림을 이쁘게 그렸어요. 이쁘게 그렸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업황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은행권, 당연히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과연 만들어지면 이 은행주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은행주는 좀 악재가 안 되겠습니까? 네, 빠지겠죠, 맞죠? 예. 예. 그러면 이 인터넷 은행이 핀테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마당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은행주의 이 반등 자체는 단기적인 반등밖에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네.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자리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저는 찾아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가액 정도 되고 이래서 팔고 다른 종목을 가는지 어떻게 하는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딴 종목 사세요, 선생님. 딴 종목이. 예, 딴 종목 사십시오. 아니면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딴 종목 꼭 그러면 사시고요. 하나 더, 대충 하나 말씀해 주세요. 오늘 팔리다 하지. 예. 그거는 이제 따로, 고객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따로. 부분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 분당 한 개씩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네. 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은, 네. 이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주, 네. 지금 모습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또 1분기 실적도 좋다 이래서 또. 1분기 실적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실적. 당연히. 예, 좋다 해서 그래서 저는 예.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 잘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은행주가 이제 실적은 네.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수록 이제 대출 상품에 대한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상승 자체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핀테크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은행주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인데요. 전화 네. 한번 받아보시죠.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예, 갖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트레이스요. 트레이스. 네. 현재 3,430원인데 얼마에 갖고 계세요? 3,78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실 구간에 갖고 계시네요. 예, 네.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네. 그래서 상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올해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 갖고 계신 거예요? 지난해요. 지난해에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을 끌려다니셨고, 사실 최근에 큰 상승도 나왔습니다. 그쵸? 올해에. 예. 이때 못 파셔갖고 좀 아쉽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지난해 이 종목을 갖고 계셨다라면은 충분히 이 종목,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번에 못 파셨어요? 글쎄, 네. 지문인식 관련주라서 내가 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아직 내가 이제 네. 가끔 뉴스도 보긴 보는데, 네. 오를 가망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못 팔았어요. 네. 안 팔았어요. 네, 사실은, 너무 오래 네. 걸려요. 지난해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트레이스를 매수 시점이 옳진 않다고 생각돼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스를 바라봤을 때는 숨은 이제 옥석 가리기 종목 중에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해 갖고 계셨다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끌려다니셨는데 매도를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도 다시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문인식 관련된 종목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요 카이스트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예요.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제 연구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꼭 카이스트하고 한다고 해서 꼭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인식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벤처 성향으로 좀 보시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 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라면은 아마 뉴스에서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큰 탄력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 기간은 언제가 될 것이다 예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자리에서 모멘텀은 알겠지만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제 주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인식 관련된 기술, 이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뭐 앞서서 이야기되었지만은 핀테크 관련된 신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장점이라 한다면은 간편함과 편리함인데 걱정되는 우려되는 점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앞서 뭐 바이오페이라든지 이와 같은 시장 뉴스를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시장이라면은 분명히 트레이스도 좀 관심권에 있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관련된 산업 중에서 대장 주력 기업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보신다라면요, 어느 정도 일정 가격대까지는 지켜보시되,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과감하게 정리 관점도 보세요. 가격을 본다면요, 3,300원 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3,400원이니까 3,3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차후에 뉴스를 좀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오늘 매도를 네.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갈아탈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사실은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원하기는 하는데요. 우선 지금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그래도 다중 바닥을 만들었던 기술적인 좀 분석이 좀 돼요. 그래서 참아볼 수 있는 자리 때는 참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300원까지는 참아보시고요. 차후에 뉴스를 좀 더 팩트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이 자리가 지켜져야지만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이 회사보다는 다른 기업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네. 매도를 하고 갈아타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문자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예,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413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저는 사지 마세요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지 마십시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자, 삼성전자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시장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줬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2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자, 고가 권역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꾸준히 지금 150만원 밑에서 지금 조정 과정 계속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터져야 되냐면 스마트폰 아닙니다. 바로 태블릿 PC가 터져줘야 됩니다. 자, 태블릿 PC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큰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갤럭시 S6 봤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보고 직접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사봤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판매량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자, 시장이 힘들수록 좀 더 힘을 내셔서 지금 이 부분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좀 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도 오는데
오늘 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꼭 마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